은퇴하면 좀 쉬어야지. 이 말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봅니다. 바쁘게 달려온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은퇴한 뒤의 모습은 생각보다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가 더 바빠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너무 길어져서 뭘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시간을 보냅니다. 똑같이 직장을 떠났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사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전환을 준비했느냐 아니면 그냥 맞닥뜨렸느냐의 차이입니다. 은퇴 후에도 바쁜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해진 사람들도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은퇴 전의 삶의 태도,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일 외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가 은퇴 후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보다 역할이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연금, 저축, 부동산 같은 숫자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건 의외로 돈보다 내가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함이 나를 설명해 줬습니다. 부장, 과장, 팀장 같은 호칭이 있었죠.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그 이름표가 사라집니다. 이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공허해집니다. 은퇴 후에도 바쁜 사람들은 직함 대신 역할을 이미 여러 개 만들어 둔 경우가 많습니다. 동호회 회원, 멘토, 봉사자, 공부하는 사람, 누군가의 선배 같은 역할 말이죠. 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나는 회사원이다라는 정체성 하나에만 의존해왔습니다. 회사가 사라지면 나를 설명할 말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례 1 퇴직하자마자 더 바빠진 김 씨. 김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내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좀 쉬세요라고 말했지만 김 씨는 은퇴 전부터 주말마다 지역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그 모임을 확대했고 후배 직장인들을 위한 무료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일거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요청이 늘어 일주일 일정이 꽉 찼습니다. 김 씨가 특별히 돈이 많아서도 에너지가 넘쳐서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은퇴 전에 이미 회사 밖에서의 나를 연습해봤다는 점입니다. 김 씨에게 은퇴는 삶의 공백이 아니라 기존 활동에 시간을 더 쓸 수 있게 된 기회였습니다. 은퇴 후 삶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뭐라도 찾아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갑자기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만들지 못합니다. 은퇴 후에도 바쁜 사람들은 은퇴 전부터 이미 작은 씨앗을 심어두었습니다. 취미든 공부든 관계든 말이죠. 반대로 은퇴 전까지 지금은 바빠서 못해라는 말로 모든 걸 미뤄온 사람은 은퇴 후에도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바쁨이 사라지면 여유가 생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방향이 사라집니다. 사례 2 하루가 너무 긴 박 씨. 박 씨는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근무하다 은퇴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했고 퇴근 후나 주말에는 쉬는 게 전부였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늦잠 자고 TV 보고 여행도 다녔죠. 그런데 1년쯤 지나자 하루가 버거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만날 사람도 점점 줄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회사 다닐 땐 빨리 은퇴하고 싶었는데 막상 은퇴하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박 씨에게 부족했던 건 능력이 아니라 은퇴 후를 살아본 경험이었습니다. 회사 밖에서 스스로 시간을 채워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은퇴 후에도 바쁜 사람들의 공통점. 은퇴 후에도 바쁜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꼭 자격증이나 학위가 아니어도 됩니다. 새로운 분야에 호기심을 갖고 계속 공부합니다. 둘째, 관계를 유지합니다. 직장 인맥만이 아니라 취미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 둡니다. 셋째, 완벽한 계획보다 작은 시작을 합니다. 대단한 목표보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움직입니다. 이들은 은퇴를 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바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례 3. 은퇴 후 늦게 빛난 이 씨. 이 씨는 자영업을 하다 은퇴했습니다. 특별한 취미도 없고 은퇴 후 한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사진 강좌를 들었고 사진 찍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동네 풍경을 찍어 SNS에 올리다 보니 반응이 좋아졌고 지금은 지역 소식지를 위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젊을 땐 먹고 사느라 몰랐는데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줄은 몰랐어요. 이 씨가 바빠진 건 거창한 준비 덕분이 아니라 늦게라도 자신을 탐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준비는 꼭 일찍만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차이는 은퇴를 대하는 태도. 은퇴 후에도 바쁜 사람들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능력도, 돈도 아닙니다. 은퇴를 삶의 끝으로 보느냐, 새로운 국면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은퇴 준비는 숫자보다 방향이고 계획보다 태도입니다. 아직 은퇴가 멀게 느껴진다면 지금부터 작은 관심 하나를 키워보는 게 좋습니다. 이미 은퇴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은퇴 후 삶은 누가 대신 채워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나를 얼마나 준비시켜 왔느냐가 은퇴 후 하루의 밀도를 결정합니다. 바쁜 은퇴는 피곤한 은퇴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이 있는 은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지금 아주 일상적인 선택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왜 은퇴 후 삶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까? 은퇴 후 시간이 지날수록 두 부류의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처음엔 다 비슷해 보입니다. 여행도 가고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23년쯤 지나면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더 활기를 띠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움츠러듭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뇌와 심리가 작동하는 방식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결정성 이론 셀프-디터머네이션 시리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 자율성. 둘째,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감각 유능감. 셋째,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감각 관계성. 은퇴 후에도 바쁜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계속 충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 축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라는 구조 안에서는 자동으로 채워지던 것들이 은퇴와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뇌는 할 일이 사라질 때 급격히 늙는다. 뇌과학적으로 봐도 은퇴 후 삶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뇌는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자주 쓰는 회로는 강화되고 쓰지 않는 회로는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바쁜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도파민 분비가 유지되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늦춰집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는 빠르게 효율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극을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려고 합니다. 이때 기억력, 집중력, 의욕이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은퇴하고 나서 사람이 확 늙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노년학 연구에서도 사회적 활동과 학습을 지속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쉬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다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휴식은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이지 무활동이 아닙니다. 산책, 가벼운 운동, 취미, 대화, 창작 같은 활동은 휴식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 오히려 피로를 쌓이게 합니다. 뇌는 의미 없는 자극에 오래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더 피곤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바쁜 사람들은 잘 쉽니다. 다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쉽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 움직일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일은 사라져도 목표는 남아 있어야 한다. 조직 심리학에서는 일을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은 목표를 제공하고 하루의 구조를 만들고 성취 경험을 줍니다. 은퇴로 일이 사라지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바쁜 사람들은 일을 대체합니다. 꼭 직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봉사, 프로젝트, 공부, 동아리 운영 같은 것도 충분히 목표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번 달엔 이걸 해보자 같은 짧고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너무 크게 잡거나 아예 잡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지 같은 생각은 방향은 맞지만 출발점으로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첫 발을 못 떼고 멈춰 서게 됩니다. 사회적 연결은 은퇴 후 삶의 안전벨트다. 과학적으로도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가장 강하게 예측하는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의 질입니다. 돈보다 건강보다도 관계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바쁜 사람들은 관계의 중심이 회사에서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직장 동료가 아니라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반면 회사 중심의 인간관계만 유지해온 사람은 은퇴와 동시에 관계망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때 문제는 외로움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타인의 기대가 있을 때 움직입니다. 오늘 그 모임 가야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지라는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관계가 사라지면 행동의 이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삶의 실험이다. 은퇴 후에도 바쁜 사람들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은퇴 전과 후를 나누는 선 하나에서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실험을 얼마나 해봤느냐의 차이입니다. 회사 밖에서 나를 시험해보고 실패해보고 다시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은퇴 후에도 잘 움직입니다. 은퇴 준비는 완성된 답을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건 나랑 맞네, 이건 아니네를 미리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이 실험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은퇴 후 삶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바쁜 사람들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삶을 멈추지 않는 연습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